네, 안녕하세요. 금일 6월 17일 현재 시각 9시 8분 방송 시작하도록 할게요. 방송 링크 올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아프리카 TV 보시는 분들 추천 업 버튼, 유튜브 마음있음 주식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고맙습니다. 화면 터치하시면 별표 마크가 있죠? 그거 체크해 두시면 즐겨찾기가 되니까요. 제가 방금 켰을 때 자동으로 알림이 가게 됩니다. 네, 오늘 봐보도록 하죠. 잠시만요. 오늘도 주도주들 매매 잘 하셨나요? 일단은 오늘 어저께 말씀드렸던 삼진 L&D가 바로 밑꼬리 지지라인이 형성하면서 바로 급등을 해줘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삼진 L&D는 어저께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드렸어요. 그죠? 삼진 L&D는 일봉상 더 올라갈 자리가 있다. 그래서 내일 밑꼬리 지지해주면 3분의 1값 지지해주면 내일 바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오전 장 시작되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올라가 줬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봐보도록 하죠. 어서도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추천 업 버튼,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봐보죠. 자, 오늘 8시 6월 17일 강원지 부장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 8시부터 중요 뉴스들을 올려드렸었어요. 일단 전일자의 뉴욕 증시가 다시 한번 또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도 장 초반에는 개파락을 했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 초반에 개파락에서 크게 빠지게 되면요, 오후장에는 밑꼬리 달고 좀 분봉 지지하고 올라오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지수 따라서 개파라고 밀렸던 종목들은 다시 오후장 되면 올라오죠.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됐고요. 바이든 에너지 뭐 식량 관련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이슈가 또 있었고,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아프리카 두창, 아프리카 원숭이 두창 관련 이슈가 또 있었어요. 제가 일전에 500 주식 마미선 유튜브에 올려드렸을 거예요. 미코바이오, 미코바이오메드가 제가 하락화서부터 빨강화서 떴을 때 추천을 드렸죠. 여기서. 그리고 그 다음날 상한가를 갔죠. 그래서 그 다음날 상한가 갔나, 이 상한가가 캔들의 3분의 1 값을 이탈 안 하면 다시 또 올라갈 것이다. 이 부분이 바로 저항인데, 여기를 돌파하면은 더 갈 자리는 있다. 더 가게 되면은 한 뭐 14,000원, 15,000원 부근 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오전에 다시 한번 원숭이 투창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삼진 L&D에 좀 집중을 하고 있었죠. 삼진 L&D도 어차피 올라갈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원숭이 두창 미코바이오메드 오늘 아침에 이슈가 나오니까 가죠. 8시 16분에
뉴스를 올려드렸었어요. 아프리카 원숭이 도착 의심 사례가 1597건 보고가 됐다. 위험성이 더 우려되고 있다. 관련 뉴스였어요. 뉴스가 있고 일봉 추세에서 그 장대 양봉의 3분의 1 값을 이탈 안 한다. 그리고 이전 고점을 돌파했다. 라면은 추가 상승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항상 그 일봉의 추세에 대한 그런 기준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보분들은 사실상 약간 이런 눌림목 자리를 좋아하죠. 근데 정말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은 사실 고점에서 매매를 합니다. 그런 자리가 단타로서 좀 빠르게 먹을 수 있어요. 사실 이런 자리들은 한 번 더 밀었다가 들어올릴 수도 있거든요. 뭐 바로 갈 수도 있지만. 그래서 사실 그때 제가 미코바이오메드를 이 위치에서 드렸을 때 뭐 다행히 바로 급등을 했죠. 그날 뭐 당일날 상한가를 갔는데, 그래서 항상 그런 기준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미코바이오메드를 제가 그때 드렸을 때는 여기 눌림목 자리였어요. 이 자리는 눌림목 매매 가능한 자리. 분봉에서도 눌림목 자리가 나옵니다. 눌림목 자리, 하락 화살표, 빨강 화살표, 매수 타점. 사는 자리예요. 사는 자리. 손절은 여기 화살표 커트. 이탈 안 하면 일봉 전고점 돌파 시도. 그래서 제가 그때 한 12,000원 부근 돌파 시도 할 거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12,000원을 돌파하면서 상한가까지 갔죠. 그럼 그 다음날 이 장대 양봉의 3분의 1값 이탈 안 하면 또 가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원숭이 두창 추가되는 이슈가 불거졌기 때문에 그 이슈를 타고 세력들이 더 들어올리는 거죠. 어쨌든 미코바이오메드가 하락 화살표, 빨간 화살표 뜨고 일봉 추세를 유지하면서 63% 정도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교해 보면은, 자, 미코바이오메드는 눌림목 자리에서 제가 줄였었고, 저는 뭐 눌림목 자리라든지 뭐 고점 단타라든지 뭐 다 해요. 상따도 하고 전 다 하거든요. 삼진 L&D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이미 급등이 나왔는데 제가 어저께 이미 급등이 나왔는데 화살표가 너무 좋다. 화살표가 여러 개 다 떴다. 여기 장기평 돌파 시도 자리네 하면서 차트를 좀 크게 봤을 거예요. 왜 그랬냐? 이전에 고점 자리를 보는 거예요. 여기 거래량 들어왔는데 거래량 안 나왔네? 이거 내일 더 가겠다. 이렇게 그어드렸죠. 유튜브 500 주식 마음에서는 유튜브에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더 가겠네. 여기 3분의 1값 이탈 안 하면 딱 그렇게 그려드렸을 거예요. 딱 그렇게 올라갔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이 매매 기준만 지키면 돼요. 그래서 이 장대 양봉이 3분의 1값 이탈 안 하니까 제가 오늘 3,200원 밑꼬리 지지라고 말씀드렸죠. 그 자리를 지지하면서 그럼 어디를 간다? 일봉 전고점 이전 거래량이 터졌던 자리, 그 자리를 가는 겁니다. 여기 거래량이 들어왔죠. 사실 어저께 그 500억 주식 마음에서 유튜브 올려드린 거 보신 분은 딱 똑같이 그려져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갔죠? 이렇게 선을 그어드렸죠? 그래서 삼진 L&D가 오늘 장중 20% 폭등을 했습니다. 목표가 부분까지 도달을 했죠. 그리고 제가 오늘 이슈 테마 섹터를 좀 올려드렸는데, 일단 식량 관련 테마가 있었고요. 그리고 신규주로 범한 퓨어셀이 있었고요. 신규주 범한 퓨어셀. 그리고 진격의 삼성 SDI 테슬라 배터리 만든다. 그 중에 삼성카 대장이 삼진 L&D입니다. 그 삼성카 보시면은 제가 올려드린 그 섹터의 바로 앞에 있죠. 근데 오늘 삼성카,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삼진 L&D입니다. 이런 뉴스들 체크하세요. 제가 올려드리잖아요. 정리해서. 그리고 또 보시면은 밑에 가시면 헬스케어 부분 가시면은 뭐가 있냐면, 헬스케어 부분 가시면 미코바이오메드 원숭이 두창 진단키트 질병청 납품, 해외도 샘플 공급을 한다. 원숭이 두창 세계 2,000명 이상 환자가 나오고 있다. 그 첫 번째 종목이 뭐죠? 미코바이오메드. 두 번째 종목이 뭐죠? 녹십자 MS. 세 번째 종목이 뭐죠? 블루베리 NFT. 앞쪽에 있는 종목들이 대장들입니다. 대장, 부대장, 과장, 차장, 대리, 찌꺼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뒤에는 좀 힘들이 약해요. 그럼 보시면은 미코바이오메드, 얘가 오늘 원숭이 주창 대장인 거예요. 대장이니까 많이 가죠. 21% 가잖아요. 녹십자 MS, 녹십자 MS 부대장이죠. 가다 많은 거예요. 오늘 몇 프로? 6%밖에 안 가잖아요. 그렇죠? 최근에는 보시면 녹십자 MS는 하락해서 빨간색 급등했었죠. 몇 퍼센트? 21%. 눌림목 타점이었죠. 이 자리는 화살표 눌림목 타점. 자, 그러면
화살표 눌림목 타점까지 빠졌다 다시 급등을 했을 때 조정이 나면 다시 어딜 지지하죠? 22평 지지하고 반등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프사님 어서오세요. 에드벌룬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까지는 해도 돼요. 블루베리 NFT. 블루베리 NFT도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한번 원숭이 두창 이슈로 황금화살표, 빨간화살표 급등 나왔었죠. 조정 나온 자리였죠. 그 자리에서 다시 재급등. 오늘 2평 저항을 받았죠. 그래서 이 세 개가 가장 좀 세게 움직이는 종목들이에요. 그 다음 종목들은 좀 약합니다. 쭉쭉 봐보고. 그리고 제가 신규 상장주, 신규주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화살표 세팅되어 있는 분들. 황금 화살표 뜨면 들어가면 돼요. 황금 화살표 뜨면 그냥 매수예요, 매수. 범한 피어셀. 자, 봐봐요. 범한 피어셀. 신규 상장했죠? 그럼 분봉을 그냥 딱 틀어놓습니다. 1분봉. 틀어놓고 뭐예요? 황금 화살표 뜨면 들어가면 돼요. 자, 봐봐요. 이게 상장했다. 황금 화살표 떴죠? 9시 6분 매수. 매수하면 바로 수익. 조정 나와도 2평에서 다시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뜨고 다시 또 수익. 이 신규 상장한 종목들은요, 그냥 분봉 화살표 보고 매수하면 돼요. 분봉 화살표 매수. 분봉 딱 틀어놓고, 화살표 떴네, 매수. 그럼 수익. 이 퍼센테이지 낮은 것도 아니에요. 몇 프로야? 8%, 6%.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보시면, 자, 분봉 추세가 이탈하니까 여기서 다시 익절을 해도 되죠. 단타니까. 그럼 또 밀렸을 때 다시 2평 수렴하면서 황금 노랑 화살표가 나오고 어떻게 되죠? 주가가 다시 올라가죠. 다시 이렇게 또 하락 화살표 빨간 화살표 다시 올라가죠. 하락 화살표 빨간 화살표 다시 올라가죠. 그렇게 계속 단타로 빼먹을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제가 오늘 장중에 삼진 L&D 제가 하루 종일 봐드렸잖아요. 삼진 L&D 제가 내일 강한 종목 계속 봐드리겠다 말씀드리면서 이거 제가 하루 종일 올려드렸잖아요. 어땠나요? 자, 보시면은, 자, 봐봐요. 분봉을 봅시다. 자, 여러 차례 올려드렸었죠. 이 부분 확대해서 봐보죠. 자, 장 시작하자마자 제가 삼진 L&D 시초가 진입이라고 말씀드렸죠. 한번 봐보죠. (8시 48분에) 삼진 L&D 3,160원 분봉 지지라인 3,700원 4,000원 라인 돌파 시도 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거는 시초가 그냥 사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초가 매수. 자, 보시면은 그리고 에드바이오텍도 올려드렸었죠. 지지 반등 일봉 추세. 에드바이오텍도 좀 올라갔죠. 바로 수익 나왔죠. 시초가에 샀으면. 삼진 L&D 차트 올려드리고 일봉 전고점 3,700, 4,000 라인 돌파 시도 장 초반 시초가 매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사라. 그거죠. 또 매수가도 잡아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차트 올려드리고 분봉 올려드리고 일봉 올려드리면서 3,200 부근 9시 1분에 그냥 매수해라. 9시 1분에 현주가 매수 가능합니다. 그때 분봉이 어디였냐면 9시 1분 여기였어요. 여기였어요. 3,200원 3,200원 그 자리 딱 화살표 뜨고 지지하죠.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몇 퍼센트? 그냥 4% 수익 나옵니다. 4%. 자, 그럼 다시 또 언제 사느냐? 하락 화살표 빨간 화살표 삽니다. 다시 몇 프로? 5%. 그럼 또 언제 사느냐? 하락 화살표 빨간 화살표 또 삽니다. 몇 퍼센트? 8.5%. 사실 여러분들 화살표 세팅을 해서 이렇게 힘이 강한 종목들 그냥 분봉 쫙 틀어놓고 화살표 보면서 매매하잖아요. 그냥 ATM 기계입니다. 돈 넣고 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종목을 들어가더라도 만약 어떤 종목 손절을 쳤어, 바로 또 딴 데 가서 그거 이상 복구를 합니다. 그거 이상 수익을 보죠. 중요한 거는 이 장중에 이 분봉 화살표를 볼 수 있으면 굉장히 편해요. 근데 못 보면 사실 좀 쉽지는 않죠. 장중에 단타를 하기란.
근데 사실 삼진에랜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냥 시초가 사라. 장초가 시초가 사라. 매수가도 잡아드리고 저는 그냥 사면 되는 거예요. 그 목표까지 드렸잖아요. 목표 일봉 전고점. 그러면 만약에 단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해도 되고, 아니면 이게 오늘 일봉 목표 라인이 여기 3,700원 3,800원이니까 거기까지 그냥 버텨도 되죠. 어차피 이 밑에서 샀으니까 여기서 팔든 여기서 팔든 여기서 팔든 여기서 팔든 다 수익이잖아요. 여기니까. 손절 자체도 타점에서 샀기 때문에, 화살표 타점에서 샀기 때문에 손절 마이너스 1%도 안 돼요. 손절가가 3,200원이 지지라인이잖아. 근데 3,200원에서 샀잖아. 손절가가 그냥 보합입니다. 보합. 손절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화살표 타점에 들어가면은. 그리고 제가 또 차트를 또 올려드렸을 거예요. 어디에서? 여기 밑꼬리 지지에서. 왜 거기서 또 올려드렸냐면, 제가 장중에 화살표 뜨고 또 올라갔다가 8%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받았을 때 밑꼬리 지지라고 말씀드려요. 이 밑꼬리, 저는 상당히 이 밑꼬리를 좋아합니다. 그래놓고 다시 몇 %로 올라가죠? 밑꼬리 지지를 받고 10% 올라갑니다. 장중에 분봉 화살표 보면서 사실 주가를 보면서 매매를 하게 되면 그냥 ATM 기계예요. 사실 이것만 익히면은. 근데 사실 엄청 쉽습니다. 분봉 틀어놓고 하락 화살표 빨간 화살표 떴네, 그냥 사면 돼요. 빨간 화살표 사, 빨간 화살표 사, 그럼 수익. 조정 나왔네, 빨간 화살표 사요, 황금 화살표 사요, 수익. 돈 넣고 돈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일봉에서는 결국엔 폭등하면서 20% 급등을 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한 종목을 계속 고점이든 저점이든 계속 봐드리겠다 하면서 계속 올려드린 거예요. 사실 제가 차트를 이렇게 계속 올려드리면서 봐드리면 굉장히 힘들죠. 사실 저도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사실 저도 주식 안에서 또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저도 좀 이거 해주면서 하게 되면은 좀 어려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삼진랜드가 그렇게 올라왔고요. 그리고 에드바이오텍 에드바이오텍 오늘 장중 7.5% 올라갔습니다. 7.5% 시초가 단타가 가능했던 종목이죠. 에드바이오텍 7.5% 올라갔어요 오늘. 그리고 JC케미칼 봐볼게요. 제가 JC케미칼 1850원에 매수하라고 그랬을 거예요. 자 봐봐요. JC케미칼, 자, 그 자리에서 왜 매수하라고 그랬냐면, 자, 그 전날에 이미 노랑 화살표, 황금 화살표 떴습니다. 그 전날, 여기가 그 전날에 종가 분봉이에요. JC케미칼이 하락 화살표,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노랑 화살표, 핑크 화살표 다 떴죠. 여기를 확실히 지지받고 있다는 뜻이죠. 지지받고 이미 좀 어느 정도 올라온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었어요. 여기, 요때 딱 올려드렸거든요. 이때가 1850원입니다. 제가 1850원에 그냥 사라. 사자마자 3% 올라갔어요. 3.2%. 근데 사실 초보분들이 이거 제가 빨리 잡아드렸어야 됐는데, 사실 이거 화살표가 없는 분들은 여기 컷에서 익절을 해야 되는데 이거 쉽진 않죠. 조금 올라가다 말았으니까. 근데 3% 올라갔다 말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하락 화살표 떴는데 이러면 제가 매도라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때 JC케미칼 보고 있었어요. 계속 JC케미칼이 삼진LND 오늘 주 핵심은 삼진LND니까 그거를 봐드리고 있었어요. 사실 중요한 게, 제가 저희 VIP 회원분들에게 VIP 방송에서 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나 그런 타점 잡는 거나 그 매매 기법이나 왜 다 알려드리고 그 썰을 풀어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런 종목들을 타점을 잡고 스스로 익절도 하고 나중에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낚시를 스스로 해서 먹이를 스스로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나중에 리딩도 안 들을 거 아니에요. 돈 아깝잖아요. 리딩 듣는 거. 그죠?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매매 기법, 제가 항상 방송에 보면은, VIP 방송에서 보면은 종목 찾는 거나
타점 잡는 거나 실시간으로 그냥 다 보여드리잖아요. 그렇게 하는 데 없어요. 아무도 안 알려줘요, 그런 거. 근데 저는 그냥 다 알려드리죠. 그냥 종목 어떻게 찾고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그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빠르게 배워서 제가 어떤 종목을 드리거나 아니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혼자 스스로 했을 때 이런 데 스스로 타점 잡아서 익절하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오늘 삼진LND에 좀 집중해서 하락가세표 떴을 때 팔라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하락가세표 뜨고 주가 밀렸죠. 삼진LND는 날라가고 있었고 그래서 좀 JC케미칼이 좀 아쉽긴 한데 결국에는 하락가세표 뜨면서 이평이 깨지죠. 자, 여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화살표 뜨고 노랑 화살표 뜨고 지지하면서 쭉 올라가다가 여기 제가 딱 타점에서 드린 거예요. 1850원. 그 타점 다음에 바로 3.2% 올라갔습니다. 이 분봉에서 황금 화살표 뜨고 그리고 나서 자 보시면 그리고 나서 다시 조정이 나오죠. 근데 이 초록 라인에 이탈 안 하죠. 근데 다시 올라가. 그럼 분봉상에서 여기가 다시 이전 고점이 되는 거예요. 11,250원, 11,200원. 이 자리가 분봉 저항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분봉 저항을 맞고 하락가세표 밀렸어요. 그러면 이 초록 라인을 깼죠. 자 봐봐요. 쭉 화살표 따고 올라오던 이 초록 라인을 이탈했어요. 하락가세표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된다? 밑으로 빠집니다. 이때 시각이 9시 21분이에요. 사실 장 초반에 시초가 단타나 뭐 그런 종목들은 이런 분봉 추세가 꺾이면 그냥 팔아야 돼요. 단타니까. 근데 이거를 제가 못 봐드려갖고 그때 삼진LND 막 보고 있어가지고 계속 체크해드리나 오늘 주 종목은 삼진LND였으니까 뭐 어쨌든 좀 아쉽게 합니다. 그러면서 추세가 밀리면서 그냥 빠진 거예요. 그리고 사실 1,500원 라인도 굉장히 중요한 라인인데 1,500원 1,500원 라인을 물어트리면서 되게 밀렸죠. 1,800원까지 올라가긴 했으나 이 고점을 뚫지 못했죠. 분봉 저항. 그래서 이탈하고 밀려버렸어요. 중요한 게 JC케미칼은 어떤 종목이냐면 인플레 관련 테마예요. 인플레 관련 테마. 인플레 관련 테마인데 오후장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은 그 젤렌스키랑 이렇게 좀 그 재건 관련주가 움직일 수 있게 약간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제가 올려드렸을 거예요. 그 뉴스. 그 뉴스가 나오면서 그냥 저항을 맞으면서 그냥 밀린 거예요. 그러면서 재건 관련주들이 올라간 거예요. 현대 에버다임이나 뭐 이런 재건주들 보시면은 손 맞잡은 젤렌스키 마크롱 이러면서 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뉴스의 영향으로 어쨌든 추세가 밀리면서 얘는 빠졌죠. 그리고 이 부분이 저항 부분이에요. 여기 라인이 있죠. 이렇게 쭈쭈쭈쭈쭈쭈 떨어지는 라인이 있죠. 이 라인이 저항이에요. 일봉상 그 저항을 맞고 밀린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오늘 많이 밀렸어요. 오늘 장중에 저항까지 8.7% 정도 상승을 했다가 결국에 밀렸죠. 좀 아쉽긴 하고요. 오늘 뭐 주 종목은 삼진LND였으니까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빠르게 배우시라고. 빠르게 배우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혼자 스스로 이런 종목 잡아서 제가 종목 말씀만 드려도 스스로 잡아서 먹을 수 있어야죠. 졸업하셨던 이전 회원분들은 제가 딱 종목만 말씀드려도 그냥 이런 종목 그냥 먹고 제가 이렇게 이슈 테마 싹 정리해서 올려드리면 거기서 종목 스스로 뽑아먹고 막 그랬어요. 잘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여러분들 리딩 안 들을 거 아니에요. 돈 아깝잖아요. 그죠?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매매 노하우 그냥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종목을 찾고 어떻게 공략을 하고 어떤 기준점을 잡고 그런 것들을 세력의 매집은 어떻고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빠르게 배워서 나도 혼자 할 수 있겠다. 나도 혼자 할 수 있겠다. 혼자 하면 되죠. 그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배우셔서 나중에 혼자서 독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삼진LND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우린 PTS 우린 PTS도 좋았네. 역시 22평 근처에서 다시 급등이 나오죠. 자 봐봐요. 우린 PTS 보시면은 중요한 거는 하락화살표 황금 화살표 22평 그 자리 급등 거래량 들어오죠. 조정 나면 어디서 다시 급등 22평 화살표 뜨고 다시 급등 조정 나면 어디서 다시 급등
22평 부근에서 다시 급등. 어저께도 맞고 밀렸었는데 결국 22평에서 다시 급등을 하죠. 왜냐면 이전 핑크 화살표 대칭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위치였어요. 우린 PTS. 우린 PTS 로봇 관련주잖아요.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좀 반등 나왔죠. 우린 PTS는 로봇 관련주 중에서 좀 이슈가 강하게 붙은 종목이라서 강하게 올라갔네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거래량이 굉장히 좋죠. 거래량.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또 가보죠. 불타는 금요일이라 빨리 끝내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 예전에 레몬이랑 톱텍이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걸로 수익 오지게 먹었죠. 레몬이랑 톱텍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그때 예전에 코로나 때 부강약품이랑 미친 듯이 날아갔던 종목이에요. 톱텍이랑 레몬 좋죠. 뭐 이렇게 이거네. 오늘 이거 나중에 얘기할게요. 제 일요일날 VIP 방송에서 말씀드릴게요. 톱텍 같이 움직이죠. 근데 레몬이 대장이에요. 톱텍도 오늘 좋았죠. 톱텍도 오늘 좋았고, 톱텍 예전에 언제 매매했냐면 이때요. 이때 2020년 3월달 이때 코로나 터졌을 때, 그때 제가 코로나 터졌을 때 이 3월달에 추천드렸던 게 코로나 관련주들, 마스크, 뭐 부강약품, 약품, 제약바이오주들 싹 다 날라갔어요. 뭐 천천히 날아간 종목도 있고 빠르게 날아간 종목도 있고, 그때 아주 좋았죠. 근데 톱텍이라는 종목을 여러분이 이때 3월달에 비추어서 봤을 때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차트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윗꼬리 음봉에 황금화살표 거래량 터진 캔들. 제가 항상 저점에서 이거 터지면은 언제라도 간다 그러죠. 빨리 갈 수도 있고 천천히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 이게 핵심이에요. 거래량 터졌죠. 매집봉입니다. 매집봉. 그래놓고 몇 프로로 올라가나요? 얘는 22평을 안착을 했기 때문에 빨리 간 거예요. 몇 프로 올라갔냐면 여기 하락화살표까지 가야지. 자, 봐봐요. 일봉 추세에서 윗꼬리 음봉에 황금화살표 나오면 22평 근처는 그냥 무조건 매수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22평 유지해주면 빨리 가고, 22평 이탈하면 좀 밑으로 기다가 뭐 살짝 골파기 하고 나중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결론은 뭐다? 네, 갑니다. 근데 몇 프로 올라갔나요? 톱텍이라는 종목이. 하락화살표까지 찍어야지. 140% 올라갔어요. 140%. 일봉 화살표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아까 분봉 단타 칠 때 언제 팔아요? 하락화살표 떴을 때 판단 말이야. 그럼 만약에 일봉 스윙을 이 종목을 접근을 했어. 매집봉을 보고. 그럼 언제 팔아? 하락화살표 떴을 때 파는 거야. 그럼 수익률 몇 %야? 135%예요. 코로나 이슈가 붙었잖아요. 코로나 이슈.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추세 매매를 배울 줄 알아야 돼요. 화살표 추세 매매. 수익이 135% 되는 거예요. 비중을 크게 안 들어가야지 이거 다 먹지. 아니면 그 전에 여기서 다 팔죠. 뭐 단기적으로 30% 50% 올라가 버리면 다 팔지. 그래서 항상 이 비중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떤 종목 매집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근데 비중이 몰빵이야. 그러면 어차피 많이 못 먹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탈해서 골파기에, 그럼 또 이상하게 또 손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 심리거든요. 근데 내가 돈이 많아. 근데 보통 투자하시는 분들 보통 평균 투자 단위 금액이 1000, 2000, 5000, 또 투자금 좀 많으신 분들 1억, 뭐 그 정도 선에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투자금이 많으면 고를 파든 뭐 하든 다시 이평수로 하고 화살표 지지할 때 더 사면 돼요, 그냥. 근데 투자금이 크지 않으신 분들은 그게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기준을 지키시면서 하시고, 비중을 뭐 초보일 땐 당연히 몰빵하면 안 되겠죠. 비중을 분산해서, 단타도 어느 정도 분산해서 하고 수익도 분산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 종목은 공포감에 올라, 코로나 이슈 종목이기 때문에 공포감에 가는 거예요. 공포라는 그 기대치, 공포감에 가는 거고, 다른 보편적인 일반 종목들은 그 이슈의 기대감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슈와 이 화살표가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공부하시면 주식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집이 있는데 만약에 고를 팔 수도 있죠.
그럼 내가 비중이 작다라면은, 비중이 크지 않다라면, 비중이 10%라면은 기다릴 수가 있죠. 근데 비중이 크면 못 기다려요. 손절할 수밖에 없게 돼요. 비중이 크니까 이게 내가 급하거든. 어, 사실 정말 재밌는 건 매집한 세력들은 어떤 종목의 주가를 띄우려고 1년 매집, 2년 매집, 3년 매집을 하는 세력들도 있어요. 그래 놓고 주가를 100%, 200%, 300% 날려버리죠. 사실 우리 개미들은 욕심이 급급하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몰빵을 해. 근데 이게 갈 자리에서 안 가. 골파기에. 그러면 나는 이거 몰빵했는데 이게 빨리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미치겠는 거야. 손절도 못하고. 몰빵이니까 손절도 못하지. 중요한 거는 거기서 오는 거예요. 물론 주식이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잘하면 몰빵을 해도 돼요. 예전에 승부사님이 그렇게 몰빵하면서 잘했었거든요. 승부사님. 저희 회원 오래되신 분들은 많이 알죠. 승부사님. 그분이 3천만으로 17억 수익 냈어요. 6개월 만에. 아직도 그분은 레전드예요. 3천으로 6개월 만에 17억 수익 냈어요. 하루 평균 단타 수익률이 그분이 30%에서 40%가 하루 단타 수익률이에요. 그 승부사님. 처음부터 그렇게 잘했던 건 아니에요. 화살표 세팅하고 그분이 거의 사실 개미 많이 타면 매집주들 갈 자리에서도 안 가는데 최근에는 어쩔 수 없어요. 지수 밀리니까 그냥 세력들이 밑에서 밀고 밑에서 물량 받아먹고 천천히 올리려고 하겠죠. 그러면 어차피 급한 개미들은 다 팔거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신용 미수 이런 거 이제 쓰게 되면은 지수도 밀리겠다. 세력들이 밑으로 파버리면은 반대 매매 나가거든요. 그 물량 천천히 받아먹고 더 싼 가격에 더 많은 물량을 모아서 어차피 걔들은 올리면 되기 때문에 걔들은 급할 게 없어요. 근데 항상 급한 건 우리야. 우리는 지금 당장 날아가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종목들을 삼진 L&D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기준 잡고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급하니까. 우리 개미들은 급하니까. 지금 당장 날아가야 되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사실 세력들은 어떤 주가에 대한 매집을 하면서 시세를 주기 위해서 뭐 1년, 2년 이렇게 기다리면서 하는데 우리는 못 기다리지. 우리는 지금 당장 수익 나야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투자금이 커지게 되면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투자금이 작으신 분들은 단타를 빠르게 배워야 돼요. 단타를 빠르게 배우고 단타로 빨리 시드를 늘려야 돼요. 승부사님이 가장 빠르게 했던 게 포지션을 단타에 두었어요. 처음에 서서히 소액으로 하다가 어느 정도 이런 화살표 패턴이랑 이런 게 보이니까 나중에 무조건 단타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진 돈이 3천만 원인데 3천만 원 다 몰빵해요. 단타 하면서. 그렇게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굉장히 잘했죠. 그분 6개월 만에 졸업했죠. 졸업하면서 17억 수익 인증하고 나갔어요. 대단하셨던 분인데 그랬죠. 승부사님이랑 카톡 내역이 아직도 있어요. 그분은 가장 적은 소액으로 가장 큰 수익을 빠르게 냈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 빼고도 잘하셨던 분들이 엄청 많죠. 레드캣님도 있고 엄청 많은데 승부사님이 또 핑크 화살표 조정봉을 들어가는 거 굉장히 좋아했었고요. 그때 참 재밌었는데. 승하연어 파파님도 굉장히 잘하셨고요. 졸업하셨죠? 가끔 한 번씩 놀러 오세요. 승하연어 파파님. 승하연어 파파님도 엄청 잘하셨고. 아, 승부사님 투자금 4천이었구나. 테드님도 잘하셨고. 테드님도 엄청 잘하셨던 분이에요. 다 졸업했어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매매 기업 다 알려드렸으니까. 승부사님, 뭐 불타는 불새님 다 잘하셨던 분들. 예전에 레전드였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불타오르는 중님도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12연상 드셨던 분이에요. 삼성중공우로 500만 원 들어가지고 5천만 원 수익 보신 분이에요. 졸업했죠. 예전에 잘하셨던 분들이 최지현님도 엄청 잘하셨고, 최지현님, 다원님도 엄청 잘하셨고.
아직 저 채팅 내역이 있네요. 불타는 불새님. 이 불타는 불새님도 잘하셨어요. 불타는 불새님은 불타는 불새2님. 이분은 1억으로 20억 수익 내고 졸업하셨던 분이에요. 이분도 한 6개월, 7개월 있었나? 목동에 사셨던 분인데, 이분은 주식 매매 5년 했었는데 5년 동안 20억 까먹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1억 들고 들어와서 거의 한 6개월 있었나? 6, 7개월 정도 있었어요. 1억으로 20억 수익 내고 졸업하셨어요. 대단하셨던 분이에요, 이분도. 그만큼 화살표 매매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빠르게 공부하셔가지고 하셨던 분들이고 했기 때문에. 아무튼 이때 신풍지약 상한가 가고 막 그랬대. 신풍지약 상한가, 부강약품 막 날라가고 이럴 때. 그때 코로나 때예요, 코로나 때. 그때 추천한 종목도 다 날라갔어요. 근데 뭐 천천히 올라간 종목도 있고 빨리 올라간 종목도 있고. 이때 부강약품 막 날라가고. 이때 3월달 황금화살표 뜨고 급등, 조정 22평 빨간화살표 급등, 이거를 막 다 먹었어요. 계속 잘하셨던 분들 화살표 보고 그냥 화살표 보고 매매하는 거예요. 떴네 사고 수익, 화살표 22평 떴네 사고 수익, 20평 떴네 사고 수익, 하락화살 빨간화살표 사고 수익. 이거 계속 반복하셨었어요. 코로나 관련주들 그랬었죠. 사실 요새 졸업하셨던 분들 이제 한 번씩 톡이 오는데 생각이 나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최근에 지수가 폭락이 나오면서 사실 올라갈 종목들도 좀 빨리 올라갈 종목들이 지금 처박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사실 주식시장이 그래요. 세력들도 굉장히 좀 악랄하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주가가 폭락함에 따라서 굉장히 힘드실 건데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도 이때도 코로나 때문에 뭐 코로나 관련주도 빨리 갔지만 다른 매집주들도 있었어요. 뭐 K사인이라든지 이런 매집주들, 그런 것도 결국 시간은 걸렸지만은 목표 라인까지 갔죠. 그래서 중요한 게 이 비중이란 게 중요해요. 비중이란 게 중요하죠. 아무튼 그랬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옛날에도 이러이러했고 코로나 때도 지수가 폭락 나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 회사가 문제가 있어서 빠진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빠진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은 걸려도 주가를 회복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단 뭐 지수가 빠르게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지수가 좀 확실히 양봉을 돌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금리 인상, 뭐 자이언트 스텝 등등 빅 이슈가 터지는 바람에 다시 한번 오늘 또 개파락에서 폭락을 했는데, 보통 장 초반에 개파락하면은요 오후장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분봉 보면은 오후장에 지지하고 좀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일봉 추세를 완벽하게 돌린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주식을 시작하지만 성질이 급하신 분들도 있고 느긋하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은,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투자금이 작다라면은 일단 소액으로 단타를 많이 연습해 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승부사님처럼 좀 빠르게 깨닫는 분들도 있고 좀 시간이 걸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내가 좀 깨닫게 됐을 때 그때부터는 내가 어느 정도 비중을 때릴 수가 있죠. 잘 하시는 분들은 물론 단타 하실 때 몰빵 하셔도 돼요. 막 2천, 3천, 4천 뭐 들어가도 돼요. 잘 하니까. 근데 아직 초보인 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단타 하실 때 이제 뭐 한 소액으로 300만원, 500만원 뭐 이 정도는 선으로 해야지 감당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단타 하실 때 비중이 커버리면은 감당이 안 되니까. 왜냐면 단타 할 때도 이탈되면 빠르게 잘라야 되는데 비중이 커버리게 되면 초보분들은 그 손이 안 가요. 보통 단타 할 때 기본 손절 라인이 짧을 때는 한 마이너스 2%, 좀 손절 라인이 길 때는 마이너스 3% 기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이탈 됐을 때 초보분들은 비중이 크면은 그 기준을 안 지키게 돼요. 근데 사실 잘 하시는 분들은 그 기준을 칼같이 지킵니다. 이탈 됐으니까 자르고 어차피 다른 거 들어가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뭐 지수는 폭락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삼진LND가 좋은 흐름 보여줘서 현대 에버다임
현대만 에버다임도 오늘 재건 관련주. 야, 이틀 전에 빨간 화살표였네요. 오늘 24% 올라. 그래서 재건 관련주가 올라가면서 좀 곡물 사료주들이 좀 상승폭을 줄이면서 빠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지수가 빠질 때 리스크가 생기는 거죠. 리스크, 위험, 공포감. 그럼 뭐가 올라가요? 이런 인플레 관련주들이 올라가요. 예전에 코로나 때처럼. 코로나 때 지수가 작살나니까 코로나 때문에 작살났기 때문에 뭐가 올라가요? 코로나 관련주들이 올라가요. 최근에 이제 곡물이라든지 그 우크라이나 식량 관련 사태가 나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빠질 때는 이런 공포감이 생기면서 이런 관련주들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뭐 사료주라든지 뭐 식량 관련주들, 식료품 관련주들 이런 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런 리스크가 이제 해결될 요소가 보였을 때는 우크라이나를 재건해야 되니까 그 재건 관련주들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상당히 주식을 보면은 정말 참 재밌는 요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5호장에는 저는 5호장 매매는 잘 안 하기 때문에 5호장에는 그런 종목들이 좀 올라갔습니다. 삼진애들은 뭐 개별 이슈죠. 삼성타 이슈니까 뭐 지수가 올라가던 분은 그냥 올린 거예요. 세력들이. 오토엔 봐볼게요. 오토엔도 22평 있죠. 22평을 이탈하게 되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만약에 요 빨간 화살표를 지켜줬더라면. 사실 이 빨간 화살표짜리가 매수 타점이거든요. 그럼 손절해봐야 한 마이너스 뭐 2%? 3%?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를 지지해줬더라면은 여기서 이렇게 빨리 갔겠죠. 여기를 이탈했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전 저점까지 뺍니다. 거의 빠졌는데, 그죠? 참 봐봐요. 이렇게 큰 그림에서 요렇게 박스잖아요. 요렇게 박스, 그죠? 그 박스 하단부까지 뺀 거예요. 왜? 22평에서 지수가 안 받쳐주고 얘는 지수 따라서 움직여버리니까 22평 이탈하니까 어디까지 간다? 대칭으로 이전 저점까지 빠진다. 오늘 다행히 지수는 빠졌지만 종가에는 그래도 살짝 양봉 지지하는 흐름을 보여줬네요. 그럼 다음 주에 지수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여기 라인을 지켜준다라면은 이 박스권 하단부 지지를 받고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지지해줘야 될 라인을 다시 한번 이탈된다면 어디까지 빠지죠? 이전 이 라인까지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 지지를 체크해야 돼요. 22평 이탈하면 안 되죠. 이탈하면 어디까지 빠진다? 그 전에 저점 화살표 라인, 요 화살표 라인까지 빠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지지해주면 이제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오겠죠. 지수도 반등이 나온다라면. 만약에 지수가 다시 한번 밀리고 얘도 이탈한다. 그러면 요 밑에 라인까지 빠지는 겁니다. 이전 상장했던 그 가격 라인까지. 이때가 얼마죠? 8,800원. 8,800 라인, 시가. 8,800원에 시가 부분까지 밀리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보면 돼요. 자, 봐봐요. 메타버스 관련주 대장주가 맥스트입니다. 맥스트 차트를 크게 보시면 이거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 최근에 갑자기 상한가고 급반등을 했어요. 제가 여기서 추천드렸죠. 급등 나왔죠. 맥스트. 제가 왜 추천드렸어요? 이전 저점 공모가까지 빠졌다가 여기서 상한가 갔네? 22평 뚫었네? 이거 내일 단타. 이거 이렇게 간다. 라고 했는데 날라갔죠. 맥스트. 이때. 여기 있네. 맥스트 삼성 스펙. 이렇게. 맥스트 그때 메타버스 관련주죠. 맥스트 오토엔 2% 상승. 맥스트 오토엔은 2% 상승하다 밀려서 이제 20평 이탈하니까 밑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맥스트라는 종목을 보시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메타버스 관련주 종목들 들여가지고 많이 날라갔죠. 뭐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자, 맥스트가 최근에 이전 공모가까지 빠졌다가 여기서 첫상을 갑니다. 그죠? 22평을 뚫었죠. 그럼 어떻게 된다? 그 다음날 더 올라가죠. 여기 이탈 안 하면. 더 올라갔죠? 다시 조정이 나옵니다.
이 장대 행봉 캔들이 대칭제를 지켜주니까 다시 또 급등이 나오죠. 다시 또 빠졌어요. 근데 주가가 안 빠졌네. 거래량이 안 빠졌네. 이런 애들은 이제 여기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 흐름을 보실 줄 알아야 돼요. 흐름. 황금화살도 급등 조정, 다시 대칭 급등 조정, 다시 하락화살 빨간화살 지지라인 형성. 그럼 여기 화살표 자리 이탈 안 하면 다시 이렇게 올라가겠죠. 메타버스. 근데 메타버스는 큰 그림에서 이 공모가 라인이 하단부고, 이 공모가 라인, 그리고 크게 보면 이렇게 박스권이에요. 이렇게. 사실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앞으로 길게 봤을 때 성장성이 있어요. 앞으로 제가 이전에 메타버스 관련주 추천드릴 때 뭐라고 그랬나요? 나중에 내 자의식을 가상세계에 옮겨가지고 내가 죽을 거 꼴딱꼴딱 내가 죽으려고 그러면은 내 의식을 가상세계에 옮겨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이 가상세계는 무한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추천했는데 메타버스 다 날아갔잖아요. 근데 최근에 지수 폭락 나오면서 다 조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VR 관련주들이라든지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 이 가상세계 그런 이슈들은요 앞으로 계속 있을 거예요. 카카오는 대형주인데, 자 봐봐요. 최근 지수가 폭락이 나오죠. 지수가 폭락이 나올 때는 가장 빠르게 착살하는 게 대형주입니다. 지수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웬만한 종목들이 지수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죠. 테마주도 빼놓고 강력한 테마주들. 그래서 강력한 테마주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수가 빠지건 말건 그냥 가요. 삼진LND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 기준값만 이탈 안 하니까 그냥 날아가잖아요. 20% 그냥 폭등해 버리잖아요. 바로 하루 만에. 그래서 그런 테마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테마주를 하되 기준을 잡아야죠. 왜? 내가 생각한 그 기준이 이탈될 수도 있으니까. 이탈되면 지금 당장 안 가니까. 그래서 항상 기준을 잡고 하는 거예요. 세력들이 어느 라인에서 이탈을 안 시켜야 갈지,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카카오는 보시면은 대시세가 났어요. 이때 노랑화살가 언제 떴냐? 이때 33,000원. 여기 예전에 이때가 언제냐면은 4월달에 2020년 4월달에 이 노랑화살표 타점이거든요. 이 자리가. 여기서 노랑화살표가 뜨고 몇 프로 올라갔냐면 쭉 우상향을 하면서 33,000원이 17만원까지 올라갔어요. 2평 추세를 유지하면서 대시세가 나왔죠. 그럼 어떻게 된다? 상승 파동이 다 나왔죠. 그럼 어떻게 되죠? A파, B파, C파 우하향 추세로 접어듭니다. 그럼 이 바운더리를 못 벗어나요. 반등이 나와도 맞고 떨어지고, 헤드앤숄더 반등이 나와도 맞고 떨어지고, 반등이 나와도 맞고 떨어지고, 반등이 나와도 맞고 떨어지고, 반등이 나와도 맞고 떨어집니다. 이런 추세가 돼요. 그래서 이 카카오라는 종목이 다시 올라가려면 이 22평 위로 올라와야 돼요. 지금 22평 아래에 있죠. 그럼 아직도 추세는 우하향 추세인 거예요. 우하향 박스. 그동안 쭉 우상향 박스를 유지하고 33,000원짜리가 17만원까지 왔으니, 그리고 특히나 헤드앤숄더를 찍었어요. 머리, 어깨. 그러면 이 어깨 자리를 다시 돌파 못하고 이탈되게 되면요 쭉 우하향 추세가 되어버립니다. 물론 이 우하향 추세에서도 단기적 반등은 나와요. 하락, 상승, 돌파 못하고 맞고 떨어지죠. 하락, 상승, 돌파 못하고 맞고 떨어져. 단기적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리에서는 단기적 반등이 나오면 그냥 팔아야 돼요. 왜? 우하향 박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추세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추세를 보면은 내가 여기서 들어갔지만은 반등을 했는데 이 박스를 벗어나기 힘들겠구나. 그럼 여기서 팔고 입절을 하든가 던지든가 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계속 더 빠져요. 어디까지? 심하게 빠지면 5만원까지도 빠질 수 있어요. 대칭으로. 더 심하게 빠지면 4만원까지. 그런데 다시 이전 저점을 수렴하고 이제 시간 질질 끌다가 다시 또 반등을 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보시면은, 자 봐봐요. 이때 반등이 나올 때 왜 반등이 나왔나요? 22평 수렴하니까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22평. 자 봐봐요. 이때 반등 나왔죠. 이때가 2월 달이에요. 왜 반등 나왔어요?
제가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22평을 수렴하는 화살표 구간 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잖아. 대형주라는 이 카카오가 이만큼 반등이 나와요. 20% 어마어마한 거예요. 대형주의 매력은요, 내가 물량을 그냥 때려박을 수가 있어요. 한 1억, 2억, 3억 때려박을 수가 있죠. 물량이 받쳐주니까. 삼성전자 5억 사도 티도 안 나요. 물량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근데 사실 테마주들도 중에서 뭐 물량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보통 물량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타할 때도 큰 금액보다는 이제 한 뭐 500, 뭐 1000, 뭐 호가가 받쳐주면 한 2000, 뭐 3000, 뭐 그 정도로 하는 거예요. 호가가 물론 빵빵한 종목들이 있어요. 호가 빵빵한 종목들은 뭐 한 1억씩 단타를 해도 되죠. 그래서 대형주들의 장점은 비중을 많이 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이전에 이 자리에서 빨간 화살표 22평 수렴을 하니까 주가가 우상향으로 바뀌죠. 그래서 한 20% 정도 추세에 따라서 20% 정도 올라갔었지만 하락 화살표가 떴네? 그럼 어떻게 되죠? 이탈 하락. 그래서 맞고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저항이잖아요. 11만원 장기평 저항. 그리고 추세에서 우하향 박스잖아요. 그럼 여기를 돌파하고 뚫을 확률보다 다시 처박을 확률이 높죠. 이렇게. 그래서 이 종목이 다시 상승을 하려면 22평 위로 올라와야 돼요. 22평 위로. 이 22평 아래에 있으면요 계속 흘러요. 밑으로 줄줄줄줄 흘러요. 화살표 나와도 흘러요. 그냥 단기 지지일 뿐이에요. 22평 아래에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 22평을 화살표 나오면서 이 뚫는 구간을 좋아하는 거예요. 22평 수렴 구간. 22평 화살표 수렴 구간. 그 구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때부터 이제 반등 추세가 시작되거든. 근데 얘는 지금 아직 몰라요. 얘가 빠르게 반등이 나오려면 오늘 캔들의 시가를 깨면 안 됩니다. 오늘 캔들의 시가. 오늘 캔들의 시가를 깨게 되면은 다시 또 밀리는 거예요. 만약 오늘 캔들의 시가 72,000원 이탈하면 여기서 다시 또 단기적 반등은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우하향 박스가 이렇게 진행되니까. 그럼 여길 또 못 뚫으면 또 맞고 떨어져요. 그래서 22평을 뚫어주고 안착을 해야 좀 반등 추세가 나올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하향 박스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하향 추세. 만약에 72,000원 오늘 캔들의 시가를 이탈하면은 여기까지 이제 더 밀리죠. 6만원 6만원 지지 못하면 그 다음 5만원 계속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추세 자체가 그냥 우하향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마니커 FNG 봐볼게요. 자, 마니커 FNG는 아직 상장하고 시세를 크게 안 준 종목이죠. 상장하고 그동안 그냥 여기서 엄청나게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위아래로. 네. 세력들이 아주 강하게 흔들어줬죠. 위아래로 그냥 흔들면서. 그러면서 거래량 빠지는 거 없이 쭉 그냥 쳐박았어요. 신규 상장주들이 왜 분봉 보고 단타 위주로 하셔야 되냐면 일봉 추세가 무너졌을 때 이렇게 쭉 흘러버려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쭉 흐르다가 이 우하향 추세를, 자 봐봐요. 이 우하향이었던 추세를 강력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그 추세를 뚫어버렸어요. 뭔가 특이점이 생겼죠. 뭔가 변곡점이 생겼죠.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또 주가를 쳐 박아버립니다. 지수 빠지니까. 근데 주가를 쳐 박아버리는데 빠지는 거래량이 없어요. 이상하죠. 이런 종목들은 뭐 지금 최근에 지수 빠져서 단기적으로 밀렸지만 버티면 나중에 시간 질질 끌다가 지금 지수가 지금 희말탱이가 없잖아요. 세력들이 사실 급하지 않거든. 인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시간 질질 끌다가 갈 수도 있고 빨리 갈 수도 있고 얘들 마음이에요. 근데 결론은 다시 이 거래량 터졌던 자리까지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게 될 것이다. 빨리 가느냐 천천히 가느냐는 이거 물량 쥐고 있는 놈 마음입니다. 이 세력. 그렇죠. 사실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이런 뭐라 그럴까 막 상한가 가거나 막 급등하는 종목들을 찾으려면 이렇게 딱 거래량 싹 들어왔다가 거래량 없이 쳐박는 애들 있죠. 그런 종목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상한가 가요. 상한가가 또 흔들다가 또 급등시키고 또 흔들다가 또 급등시키고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자 보시면, 자 봐봐요. 이 일봉의 추세를 보시면 여기서 22평에서 황금 화살표, 노랑 화살표 나오고 급등을 하죠. 어떻게 되죠? 이 장기평 저항이죠. 맞고 밀립니다.
그럼 언제 다시 올라간다? 하락하사표 빨간 화살표 다시 급등. 그죠? 장기평을 뚫어야 되니까 여기서 이 가격 라인에 물린 개미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거래량이 들어옵니다. 누가 물량을 잡아먹죠? 다시 쳐박습니다. 다시 또 들어올리죠? 또 물량을 잡아먹습니다. 쳐박고요. 다시 들어올리고 윗꼬리 음봉이 나오는데 거래량이 터지죠. 아주 좋은 캔들이네요. 맛 좋은 캔들. 그래 놓고 다시 쳐박습니다. 거래량 빠진 게 없어요.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의 차이예요. 근데 일단은 이 종목은 지수 빠지면서 그냥 최근에 계속 쳐밀렸죠. 세력들이 지금 아직은 올릴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이 그래도 빨리 가야 된다라면 적어도 이전 이 황금화살표, 노랑화살표 요 라인만 안 깨면 돼요. 요 라인을 깨지 않으면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라인을 깨버린다면 시간 질질질질질 끌고 이제 개미들 다 지치게 하고 개미들이 다 손절하고 이러면은 애따 모르겠다 이거 안 가는 거 아니야? 이제 게시판 가면은 이제 온통 욕을 합니다. 야 오늘 지수 반등 나온 애도 얘는 처박냐 이러면서 이제 온통 욕을 해요. 상패된다 막 이런 소리가 나와요. 요 밑에서 이제 나중에 그럼 이제 그때 올라가요. 개미들 손절하면. 사실 투자금 크신 분들의 장점은 이게 더 처박든 말든 그냥 계속 사는 사람입니다. 세력 들어왔으니까 언젠간 가겠네. 그냥 계속 사. 그냥 네 할 대로 해라. 근데 보통 일반 개미분들이 투자금이 그렇게 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중이 크게 되면 이거 못 버티는 거지. 그래서 비중 10%라면 문제 없죠. 버티면 먹는 거예요. 또 봐보죠. 그 상상 22평이 중요해요. 22평은 자 이때도 자 봐봐요. 여기서도 급등 나왔다가 거래량 없이 빠졌을 때 22평 수렴하니까 급등 나오죠. 그럼 이 22평 이 화살표를 지지해줬다면 여기서 또 급등이 나왔을 건데 최근에 지수가 작살이 났죠. 애따 모르겠다 그냥 밀자 22평 이탈시키고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추세선이나 지지라인을 보고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일까를 예측하고 대응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비중이 크다라면은 22평 이탈하니까 일단 잘라야겠다. 지수도 빠지고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 나 비중 10%야. 이거 뭐 빠지도 마도 나 여기 위에 올라왔을 때 수익 먹고 나올 거야. 나 기다릴 거야. 그런 심리라면은 기다리면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어떤 종목을 추천하든지, 뭐 제가 추천하든지, 아니 뭐 TV 방송 사람이 추천하든지, 중요한 건 내가 스스로 기준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내 포지션. 그래야지 주식 실력이 빠르게 늘어요. 나 혼자만의 또 시간을 가져야 돼요. 왜 이 종목은 왜 올라갔지? 이 종목은 왜 지금 빠지고 있지? 이 종목은 어떤 테마 이슈가 있어서 올라간 거지?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저는 주식 잘하시는 분들은 암기 과목을 잘하시는 분들이 주식을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주조도 어떤 종목이 대장이고 어떤 종목이 테마고 이런 것들을 뭐 정말 많지만은 저도 헷갈리죠. 종목들이 많으니까 이슈 테마주들. 근데 그런 종목들 계속 보면 눈에 익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수학 완전 깡통이었고요. 수학은 그냥 깡통이었어요. 수학은 정말 못했고 암기 과목은 잘했거든요. 암기 과목을 잘했는데 저는 그런 쪽으로 암기 과목 잘하시는 분들 지속적으로 이제 종목의 추세를 잘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주식을 잘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저는. 그리고 자기 시간 투자하시는 분들 이 주식에 여러분들 그 성공하시는 분들은요 항상 뭘 중요하게 여기냐면 내가 하는 분야에 있어서 내가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공부를 합니다.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은 어떤 학생이에요? 학교에서 교과서 수업 강의 열심히 듣고 자기가 집에 와서 예습과 복습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공부 잘하죠. 주식도 똑같아요. 강의를 열심히 듣고 내가 실전에서도 매매를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집에서 또 차트 보면서 혼자 중얼중얼 거리면서 이 종목은 왜 올라갈까? 이 종목은 무슨 테마일까? 하면서 중얼중얼 거리면서 혼자 시간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빠르게 공부해요. 예전에 그 승부사님이 왜 이렇게 빠르게 성공했냐면 그 승부사님 제가 화살표 세팅해 드렸더니 그분 하루에 한 3시간? 3시간, 4시간 밖에 앉았어요. 승부사님. 승부사님이. 잘 될 수밖에 없죠. 미친듯이 해야 돼. 자기가 그동안 매매했던 종목들을 이 화살표 흐름을 다 본 거야. 이 화살표 흐름을. 그래서 이건 왜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그래서 그분은 빠르게 성공할 수 있었어요. 이화공영
이화공영 오늘 조금 외인 물량도 들어왔는데 이화공영? 이화공영 반등 나올 수 있어요. 지지하고 있네요. 이전 저점이네. 자 봐봐요. 이화공영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22평에서 화살 뜨고 급등 나왔죠. 거래량 들어왔어요. 그죠? 다시 조정이 나오네. 근데 22평에서 화살표 뜨면서 여기 화살표 22평 화살표 안착을 하죠.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 그러니까 다시 급등이 나오죠. 근데 9290원 저항을 맞네. 왜 맞았을까요? 이전 음봉 자리의 몸통이에요. 그 자리는 다시 저항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주가가 밀립니다. 이렇게 쭉 밀렸어. 자 봐봐요. 쭉 밀렸어. 근데 현재 위치가 이전 거래량 들어왔던 장대 양봉 캔들의 시가 라인이에요. 즉 지지가 될 자리죠. 네. 지지가 될 확률이 높은 자리. 그래서 오늘 하락 화살표 빨간 화살표 지지를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 빨간 화살표가 이탈 안 하면 이거 다시 이렇게 반등이 빨리 나와요. 근데 이 빨간 화살표가 이탈될 수도 있겠죠. 지수가 또 폭락 나오거나 뭐 또 뭐 연준 뭐 헛소리하고 뭐 FOMC 뭐 자이언트 스텝 뭐 또 헛소리 하면은 또 뭐 푸틴이 뭐 핵 쏜다, 핵을 쐈다 뭐 이런 다시 쳐박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얘는 그동안 지수 따라서 빠졌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상관관계들을 보셔야지 좀 주식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요. 요 빨간 화살표 이탈하고 다음 주에 지수가 반등 나오고 그런다면은 주말 동안 좋은 뉴스가 있어서 푸틴이 핵을 안 쏘고 젤렌스키가 뭐 합의를 보고 아 그래 내 땅 가져가라 야 나 그만 전쟁 그만하자 그럼 이제 쳐 올리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푸틴이 진짜 핵을 쏜다. 푸틴이 정말 또라이거든요. 약간 좀 지금 맛이 간 것 같은데 핵을 정말 쏜다. 그럼 웬만한 정보도 그냥 다 작살나고 사이드카 터지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걔가 핵 쏘는 걸 누가 예상하겠습니까? 일단 지금 전쟁 일으킨 것도 제정신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장에는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핵을 쏘면 당연히 시장 자체가 붕괴가 되겠죠. 작살이 나겠죠. 이전 저점까지 빠지겠죠. 웬만한 정보도 사이드카 걸리고 뭐 하락 부위에 걸리고 작살이 나겠죠. 근데 결론은 시간이 지나면 핵 때문에 자 그 회사가 잘못돼서 그 회사가 핵을 맞아서 주가가 빠진 게 아니잖아요. 그 회사 내부에 핵이 떨어져서 주가가 빠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시 시간이 지나면은요 올라가요. 근데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거죠. 핵을 안 쏴야죠. 네. 푸틴이 미친놈이라서 그놈이 핵을 쏠 수도 있죠. 근데 안 쏘겠죠. 네. 참모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진 머티리얼스 볼게요. 일진 머티리얼스도 자 봐보세요. 지금 추세가 이렇게 하향 추세예요. 이렇게 해서 추세선을 그어보시면 그러면 빨간 화살표 반등이 나와도 여기 맞고 떨어지죠. 여기 초록 라인 저항이 되니까 이 화살표 이탈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맞고 떨어지죠. 근데 이전에 저점 라인 지지하니까 화살표 다시 반등. 근데 여기 추세 저항이네. 다시 맞고 떨어지죠. 그랬다가 이 추세 하단부에 오니까 다시 반등. 근데 이 추세 상단부에 오니까 다시 하락. 그래서 이 종목이 다시 또 상승이 나오려면 이 화살표가 깨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종목이든지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 이게 현재 진행 중인 패턴이 시세를 주고 하락 추세인가 상승 추세인가 이거를 보셔야 돼요. 왜냐면 반등이 나와도 맞고 떨어지고 반등이 나와도 맞고 떨어지고 반등이 나와도 맞고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바운더리 내에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중고등학교 때 공부 더럽게 못했거든요. 공부 더럽게 못했어요. 학원을 다닐 수가 없으니까. 학원을 다닐 수가 없을 만큼 가난했거든요. 네, 그냥 그지였어요. 그지. 네. 초등학교 때까지는 잘 살았었는데 초등학교 때는 한국에 없었어요. 외국에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공장을 하시느라 의류 사업 해가지고 인도네시아나 뭐 이런 쪽에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때는 잘 살았는데 그 캄보디아가 내전이 나가지고 캄보디아에도 공장이 있었거든요. 다 작살 난 거예요. 그래갖고 그지가 돼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그래서 학원 다닐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못했죠. 수학 이런 걸 못했어요. 수학이 빵점이지 빵점. 아무튼 저는 중요한 거는 주식은
그냥 꾸준함. 그리고 차트 꾸준히 체크하고, 그리고 암기. 어떤 종목이 어떤 관련주들이 있는지 암기 잘 하시는 분들. 공부 잘하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주식은.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빠르게 반등이 나오려면 이 20평 위로 올라와야 돼요. 네. 지금 계속 아래에 있죠. 여기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여기 위로, 여기를 수렴하고 여기를 지지하면서 여기서 정배열로 돌리면서 22평 위로 안착을 한다면 좀 이제 반등 추세가 시작될 수가 있죠. 근데 아직은 이런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락 추세를 거래량 터트리면서 22평을 뚫어버리면서 돌려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이 하락 추세를 바꿀 수가 있는데 아직은 그냥 하락 추세예요. 다행히 빨강화살표는 아직 이탈 안 해서 괜찮은데, 이 빨강화살표 이탈하면 다시 반등은 가능하지만 이 빨강화살표 이탈하면 다시 또 쳐박아요. 그래서 항상 화살표 라인이 깨지면 안 돼요.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좀 시세를 줬잖아요. 자, 봐봐요. 일진 머티리얼즈도 크게 보면은 이렇게 크게 우상향의 시세가 나온 종목이에요. 고점에서 뭐가 나왔나요? 헤드앤숄더가 나오고 3파가 다 나왔어요. 1파, 2파, 3파. 그럼 뭐가 나온다? A파, B파, C파. 우하향 하락 추세. 헤드앤숄더. 이렇게 우상향이었지만 헤드앤숄더를 찍고 이전 고점을 돌파 못하고 저점이 낮아지면서 그 저점을 깨면서 우하향 추세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웬만하면 이 추세를 못 벗어나요. 왜? 시세 줬으니까. 고점에서 거래량 터졌으니까. 저는 고점에서 이렇게 거래량 시세 주고 거래량 터지는 종목들을 무서워합니다. 왜? 그 종목이 헤드앤숄더 찍으면 작살나거든요. 그리고 이 우하향 추세를 못 벗어나요. 자, 반등이 나와도 맞고 떨어지고, 반등이 나와도 맞고 떨어지고, 반등이 나와도 맞고 떨어지고, 반등이 나와도 맞고 떨어지고, 반등이 나와도 맞고 떨어집니다. 그럼 얘가 이 추세를 바꾸려면 여기 뚫어야 돼요. 여기 뚫고 위로 올라와야 돼요. 9만원 위로. 그래야지 우상향 추세로 다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런 추세가 아니죠. 이런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종목을 갖고 있다라면은 지금 이 종목이 어떤 추세에 있는지, 현재 위치는 어떤 자리인지 이런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 돌파 못할 확률이 높겠구나. 여기서 정리하고 그런 것들을 보셔야지 여러분들 실력이 빨리 늘어요. 아시겠죠? 일진 머티리얼즈. 푸틴은 누가 좀 암살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푸틴 때문에 지금 주식장이 대응하기가 엄청 힘든 거예요. 이게 갈 종목도 못 가고 지금 이 뭐 하는 거야. 푸틴 저기 뭐야, 암살 안 하나 누가? 푸틴 좀 없애줬으면 좋겠네. 예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난리였잖아요. 푸틴이 지금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존재예요. 지금 핵을 쏘네 마네 이러면 주가가 출렁이고 쳐박고 막 이러니까 애들 쇼 때리고 그냥 풋옵션 때려버리고 그냥 골 때리죠. 걔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몰빵해가지고 이제 핵 쏜다고 그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좀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에요. 사실 지금 이 시장 상황이 수익 내기가 테마주들 아니면 어려운 시장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테마주들을 매매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시장이 재밌죠. 근데 재밌어도 이런 시장에서 까딱했다가 내 종목이 갑자기 쳐받고, 까딱했다가는 갑자기 급등하고, 이런 거 반복하니까 좀 어지러운 시장, 롤러코스터 같은 시장이에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있지, 핵을 쏘네 마네 하고 있지, 인플레 일어났지, 금리 쳐올린다고 하고 있지, 환율은 올라가지. 그만큼 어려운 시장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시장에서는 좀 단타 종목들을 좀 집중적으로 공략하시는 게 좋아요. 먹고 튀고. 그냥 내가 어떤 종목 샀어. 수익이야. 먹고 튀고. 먹튀. 이런 매매를 해야 돼, 이런 장에서는. 일하면서 MTS로 단타하는 거 안 좋나요? 일단은 만약에 일하시면서 만약에 자주 볼 수 있으면 괜찮은데 막 일하다가 막 못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면은 단타를 하시더라도 컷을 걸어 놓고 해야죠. 스탑로스 컷을 걸어 놓고 해야죠. 스탑로스 컷 그런 걸 걸어 놓고 하셔야 됩니다. 단타하는데 스탑로스 컷 안 걸고 안 보고 있으면은요, 잘못 까딱했다가 물려버리면은 골치 아파요. 스탑로스 컷을
걸고 하시는 게 좋죠. 저는 예전에, 자, 제가 주식한 지가 이제 10년이 넘어가는데, 제가 10년 전 주식할 때 딱 3천 가지고 시작했어요. 정확하게 3개월 만에 다 날렸고, 깡통 차고 신용 불량자까지 됐었어요. 주식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시작했었거든요. 어,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래서 제가 깡통 차가지고, 그지가 돼가지고, 신용미수랑 뭐 대출도 했었어요. 못 갚으니까 이제 깡통이 신용불량자 됐죠. 신용불량자 돼가지고 제가 간 곳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가가지고 뭘 했냐면은, 네, 노가다 했어요. 그 입주 청소, 준공 청소, 뭐 일용 잡부, 뭐 시멘트 나르는 거. 그때 한참 그 제주도에 막 건설, 중국 애들이 막 집 사러 오고 많이 와가지고 건설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오늘 불타는 금요일인데 지금 방송 끄고 쉬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노가다를 하면서 용역업체를 차렸어요. 용역업체 차리면서 돈을 벌면서 주식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저는 네, 그 노가다를 하면서도 네, MTS로 단타했습니다. MTS로 호가창 보면서 분봉 보면서 네, 물려도 되는 종목들 단타를 했어요. 그때 당시 차트 공부를 했으니까 샀다 팔았다 하면서 MTS 단타 신나게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대응이 돼야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대응이 안 되면은요 단타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드리는 게, 장 초반에 좀 바로 수익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되도록이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삼진 LND나 뭐 이렇게 바로 사자마자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 그건 컷만 걸어두면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3200이 지지라인이야, 그럼 3200 부근이 오늘 매수였죠. 삼진 LND 3200 부근이 매수였죠. 그럼 이 자리 컷 잡고 손절을 3200 부근 매수, 여기 타점이니까 손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냥 컷, 로스컷 걸어두시면 돼요. 로스가 1타잖아요. 로스컷, 잃는 걸 자르다. 로스컷을 걸어두면 돼요. 스탑 로스컷. 그래 놓고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다 보면은 목표가가 와 있겠죠. 팔면 되죠. 예전에 그 승하이로 파파님이 이거 잘하셨는데, 그분은 제가 종목 드리잖아요. 그럼 그냥 여기 매수를 그냥 걸어놔요. 어차피 살짝 밑꼬리 주고 갈 거니까. 안 주면 말고, 안 주면은 뭐 못 잡는 거고. 그래서 여기 밑꼬리 그냥 매수를 걸어놨기도 체결이 됩니다. 기다렸다가 수익 주면 그냥 팔아요. 승하이로 파파님 그렇게 하셨어요. 금액 알림 설정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런 거 다 설정해서 내가 좀만 좀 신경을 쓰면은 일하면서도요 단타할 수 있어요. 저 운전하면서도 단타했어요, 예전에. 네. 주식에 환장해서 있을 때 한참 차트 배우니까 주식이 재밌어졌거든. 수익이 나고 그러니까. 그때 한참 단타에 빠졌을 때 운전하면서도 단타 치고 막 그랬어요. 그때 사고도 날 뻔했어요. 주식 그 MTS 창 보다가. 우림 PTS요? 우림 PTS는 이게 로봇 관련주 아닌가 이거? 로봇 관련주 아니에요 이거? 저 돈 주고 배웠어요. 제가 그때 제주도에서 용역업체 하면서 처음에는 돈 못 벌다가 나중에는 뭐 200, 뭐 300, 뭐 500, 한 달에 1500까지 벌었어요. 1500만원 벌기 시작하면서 다시 주식이 하고 싶은 거예요. 돈을 벌기. 그러면서 5년 분납 개인회생했어요. 그 법무사에 또 돈 줘야 돼. 법무사에 그때 얼마 줬더라? 150만원 줬나? 150만원인가 줘가지고 개인회생 5년 분납했어요. 신용불량자 돼가지고 주식하다가. 공부 안 하면 주식하다가 신용불량자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돈을 벌면서 주식 배우러 다녔어요. 그때 제주도에서 서울로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 들어도 다니고, 그리고 아프리카 방송에서도 여기저기 돈 주고 배우러 다녔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돈 주고 배웠던 게 한 1,500만원 정도 썼을 거예요. 주식 배우면 세력의 매집, 세력의 기간 매집, 세력의 목표가, 단타 포인트, 1분봉 단타, 3분봉 단타, 30분봉 단타, 추세 매매, 지지와 저항, 이런 거 다 돈 주고 배웠어요. 저. 네. 책은 한 장도 안 봤어요. 책은 1장도 안 봤어요. 다 돈 주고 강의 들으러 다니고, 저도 리딩 들었어요. 돈 주고 리딩도 듣고 그랬어요. 서울 왔다 갔다 하고 비행기 타고. 근데 그때 당시에 배우는 거 재밌었어요.
돈을 주고 배우면은 내가 그만큼 네, 배우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한 1년, 2년 배우기 시작하고 이제 소액으로 시작했죠. 수익이 계속해서 나더라고요. 조금씩 늘려갔죠. 고생 많이 했죠. 네, 깡통 차고 저 그냥 꼴가닥 하려고 그랬었는데 진짜로. 제가 신용불량자 되고 저 부평 있죠. 부평 알아요? 부평 남부역. 남부역 가면 롯데마트 뒤에 저기 빨간 벽돌 그 반지하 있어요. 보증금 100만원. 그때 당시 월세 20만원이었나? 여기서 살았어요. 곰팡이집. 바퀴벌레 나와요. 그리고 보일러 뗄 돈이 없어가지고 겨울에 보일러 안 뗍니다. 가스레인지에 물 올려놓고 물 끓인 다음에 그걸로 샤워해요. 물 타가지고. 그렇게 몇 년 살다가 제주도 내려갔어요. 깡통 차가지고. 아, 더 이상 안 되겠어가지고. 꼴까다 가야 되나? 깨해야 되나? 하다가 제주도 갔어요. 엄마가 그때 불러가지고 엄마가 뭐 하냐고 제주도에서 일하라고 그래가지고 또 제주도 엄마 그 뭐야 친가거든요. 외가. 그래서 엄마가 지금 제주도에 있어요. 주식에서 돈 벌어가지고 엄마 제주도에 집 해주고 저도 집 사고 뭐 그랬죠. 그래서 한 번씩 제주도 내려가요. 근데 요새는 좀 안 가고 있는데 다시 또 갔다 와야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고 시간 투자하면은요 기회는 반드시 오거든요. 근데 중간에 포기하면은요 아무것도 안 돼요. 저도 포기 안 하고 다시 깡통을 쳤었지만 뭐 개인회생 분납 다 하면서 뭐 꿋꿋이 살으니까 살게 되더라고요. 그때 다 추억이죠. 지금 내가 이 상황에 있으니까 그때가 추억이 된 거지. 네, 깨끗했으면 뭐 아무것도 없겠죠. 저 돈 없어요. 돈 없었어요. 저 돈 없었어요. 원래 없었어요. 네. 저 예전 차 보면 깜짝 놀라실 건데. 예전에 차 150, 제주도 갔을 때 뭐 샀는지 아세요? 150만 엑스트랙스 아세요? 엑스트랙스? 23만 킬로 탄 거. 5일장이란 신문이 있어요. 제주도 가면은 5일장 신문. 신문. 5일장이랑 교차로가 있거든요. 5일장 신문에 올라온 거 150만원 주고 샀어요. 그 녹슨 거. 그거 타고 다니면서 노가다 뛰고 막 그랬어요. 용역업체 차려가지고. 그때 그 다음 차가 산타페 CM. 산타페 CM. SUV 있잖아요. 그거. 2008년식. 이거를 눈탱이 맞아가지고 700만원인가 800만원 주고 사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네. 요거 사고 끌고 다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벤츠 2300. 벤츠 2300 샀을 때가 그때가 월 평균 3천에서 4천 수익 날 때 그때 벤츠 2300 샀어요. 월 평균 3천에서 4천 정도. 그냥 벤츠 매장 가서 그냥 현금 주고 샀어요. 계좌이체 해가지고. 그랬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중간에 물론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은 열심히 하면은 다시 기회는 옵니다. 열심히 하면. 그래서 뭐 아무튼 저희 지수가 폭락하면서 많은 분들 힘드실 텐데 힘내시라고 좀 방송을 길게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포기 안 하시면은요 반드시 기회는 오고요. 좋은 날이 옵니다. 그만한 대가가 와요. 내가 열심히 하면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그냥 꾸준히 많이 차트 보시고 왜 이렇게 됐을까 차트랑 많이 대화해 보시고 주도주들이 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지수 폭락한 오늘도 또 지수 장중에 폭락하느라고 네,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건데 다시 또 올라갑니다. 시간은 걸립니다. 지수 따라서 빠진 종목들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힘내시고요. 파이팅 하실 바랍니다. 아무튼 그 일요일에 뵐게요. 일요일 저녁 9시나 10시나 뭐 아무튼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이번 주 일주일 동안에 있죠? 일주일 동안에 주도주들
제 제목에 있는 종목들, 500억 주식 마미손 유튜브에 있는 제목에 있는 종목들 왜 급등을 했는지, 최근에 주도주는 뭐였는지, 어떤 테마였는지, 일봉 추세가 어땠는지, 분봉 추세는 어땠는지, 1봉, 1분봉, 3분봉, 30분봉, 5분봉 많이 볼수록 좋아요. 매매 복귀를 해보는 거예요. 아셨죠?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일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버튼, 구독, 좋아요 버튼 고맙습니다.